지금부터 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단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 때만 공제하는지 아니면 상여금이나 연월차 보상금 지급할 때도 공제하는지 같은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징수법 19조에 따르면 직전 정기 보수 지급일 이후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퇴사, 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일할 계산에 의해 징수합니다. 산재보험료도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퇴사 시에 월할 계산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사업의 재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사업이란 안능실육산이라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 사업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전국의 근로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업은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하여 해당 사업에 각각 별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에 대한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원천공제에 대한 규정이랑 도급사업에 있어서 누가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서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일할 계산에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의 원천 공제와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 금액의 직전의 정기보수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 공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사업장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급사업의 형식은 이렇게 두 종류로, 일괄 적용의 형식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급사업과 그 다음에 동일사업의 일괄 적용 이렇게 두 종류 나눠 있는데요. 동일사업의 일괄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같은 지역본부 건설 현장을 하나로 묶어서 본사가 보험가입자 내지는 원천 징수권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동일사업의 일괄 적용이 아니고 도급사업에 있어서 일괄 적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주처가 원수급인에게 공사를 발주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이렇게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누구냐? 원칙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은 회계상 경영상 독립성을 갖고 있는 조직의 사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급인도 하청업체도 하나하나가 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되지만 이렇게 일괄로 해서 징수법에서는 이렇게 일괄로 묶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원수급인은 하청업체에 있는 직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급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제 문제가 그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급사업에 의해서 일괄 적용을 받는 경우에 일괄 적용이 아니라도 이제 자동 일괄 적용이 되니까요. 일괄 적용을 받는 경우에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고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공단의 승인을 받게 되면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근로자, 그러니까 원청이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이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하수급인에게 위임을 줌으로써 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을 원천 공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유사한 조문을 혹시 보신 기억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도급사업에 있어서 일괄 적용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하청업체 근로자의 그 취득 상실 신고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취득 상실 신고는 하수구빈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할 규정입니다. 일할 규정은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할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보면 자격 취득일이 있는 달은 보험료 계산을 하지 않고요. 다음 달부터 가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칭해서 월할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상반되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일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할 산정하는 사유는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 기타 휴직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액의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징수법 규정에는 산재보험료율처럼 보험수지율, 즉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없어 현재로는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사용자 근로자가 각각 0.58%로 고정되어 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원 수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액 곱하기 해당 보험률이죠.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반을 부담하는 형식인데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과 관련해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잘 체크하고 계셔야겠죠. 63세에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는 와중에 65세를 넘게 된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은 계속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실업급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근로자 0.8%, 사업주 0.8%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보험수지를 고려한다는 문구는 산재보험료율에도 있는데요. 산재보험료율은 실제로 시행령에서 보험수지율에 따라서 산업별로 아니면 개별 사업장별로 보험수지율에 따라 가지고 개별 실적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따로 정해진 게 없어서 현재로는 사문화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회사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요율이 다릅니다. 0.25%에서 0.85%인데요. 150인 이상 기업인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0.45%로 다른 같은 인원에 비해 이 인원이 0.65인데 비해서 좀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컨대 근로자가 현재 499명인 사업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3명을 더 채용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0명을 넘게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은 징수법 49조 2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0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장의 보험료율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단원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